네, 반갑습니다. 최덕중입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이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2의 일제 식민지를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일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하고 어둡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에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의 불꽃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일어나서 그 혁신의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이 모아져서 횃불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하지만 또 때로는 서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자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게 불협화음이 되고 또는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명분보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희망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위해서는 당원들이 모여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 뜻을 모아서 새로운 희망을 이 자리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자리가 꼭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운받아서 우리 시당에서도 좀 이게 봤으면 좋겠는데 PDF 파일로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그런 혁신안을 담고 있는 혁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직을 진단해놨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냐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간부 중심의 정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 혁신안의 구석구석 모든 내용이 당원이 중심을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여러 가지 개선책과 또 여러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어떤 선출 방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당원이 주인이 되기 위한 혁신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당이 뭐가 없고 민주당에 권리당원에게 그게 참 자주 섞인 그 여러 가지 말인데 정말 이걸 들어보고 여기를 보고 또 평가를 보면은 그걸 절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권리 당원들의 역할과 그 다음에 권리는 투표할 때 그리고 처음 가입할 때 당비 내고 그 외에는 딱히 권리 당원의 역할이 없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혁신안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가장 기관 조직인 밑에 지역위원회에서부터 권리당원 총회를 하고 그리고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그 대의원들이 진출하고 중앙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회, 당무위원회까지 권리당원들의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상향식 공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되지 않겠나 정말 그런 가슴 뛰는 혁신안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번에 그 혁신안 중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원래 그게 없었나 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까지 기초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공직윤리 평가 항목이 있었는데 현역 국회의원에서는 다른 의정활동, 그다음 공약이행 이런 게 평가가 있는데 윤리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다른 선출직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출직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사실은 놀랐고, 근데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김정호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는 이건 같아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을 그럼 누가 평가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평가할 사람들도 누가 뽑냐 이거죠. 만약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같은 경쟁자들이 평가위원이 된다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적 제거용으로 잘못 또 상대 쪽에서 검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현재 선출직 공직자들은 상시적으로 당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모든 사생활을 다 공개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선출직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고 상대 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유의미한 당원들을 대변하는 활동과 언행을 하고 있는가가 상시적으로 당원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당원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 평가가 누가 평가위원회가 되더라도 당원들이 납득할 만큼의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비롯한 현역 우리 울산 안에도 많은 현역 그 선출직 의원들이 있지만 당원들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아주 이 부분이 저는 우리 권리당원 또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사실 우리 당의 기관 조직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거든요. 제일 밑바닥은 지역위원회, 남구, 남구갑, 중구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 합쳐진 게 울산시당,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있고 최고의결기관은 최고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권리당원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기관 조직 중에 어느 하나에도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혁신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의원을 뽑는 것도 지역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권리당원들이 다 모인 총회를 통해서 대의원을 뽑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의원들 중에서 우리 울산시당의 상무위원회 70%를 차지하게 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우리 그 당시장님도 계시고 지역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 상무위원회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우리 당원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이게 있지만은 누가 그 위원장인지 잘 모르죠. 와서 명함 건네주고 인사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상무위원회가 어떻게 공모되고 어떻게 선출되고 무슨 기준으로 뽑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혁신안에서는 그것을 권리당원들이 대의원을 직접 뽑고 그리고 그 뽑힌 진정한 당원들을 대의하는 사람들이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국적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나 전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더불어민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말 우리 자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저희 울산시당 같은 경우는 동호회를 우리 이선호 위원장님 위원장 맡으시는 각종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외연학대 그리고 당원들 스스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큰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의 성격의 동호회도 확산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당원들이 어떻게 기관 조직 가운데 운영할 수 있는지 아까 김빈 대표님 말씀하신 것대로 모바일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당원 총회를 모이기가 쉽지 않으면은 모바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직접 대의원 그리고 상무위원 그리고 정부기원까지도
의사결정 구조에 진정한 대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혁신안이고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의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 시당위원장들도 당원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당원들의 의견에 굽힐 줄 알고 그 뜻을 수렴하기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당원들의 마음이 혁신안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아까 네. 시간 굉장히 오버한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당원들의 복지 혜택을 늘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들에게 당비내라 하지 또 모임 참석해라 하지 행사 참여해라 하지 요구하는 거는 많은데 주는 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원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이 당이 운영되고 그 지지 가운데 선출직들이 나온다면은 되도록이면 당원들에게 뭔가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가운데도 계신 것 같은데 작년 대선 기간에 우리 당 대표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저쪽 당에 완전히 시켜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분들을 위한 당에서 법률적인 상담이나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면 우리 당원들이 안심하고 선거 때 열심히 돕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당원 복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난 보험을 이야기한 거고 그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안 갈 거지만 몸집을.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원 가입하면 축하 뭐 조그마한 카카오 기프티콘을 하나 보낸다든지 그리고 뭐 무슨 그 동구 지역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렇게 상무위원회 모인다면은 다들 돈 만 원씩 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렇게 뭔가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일을 당한다 그러면 조그마한 축하 메시지라도 당원들에 보낸다든지 또 꼭 당직자들이나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각각 모든 장례식장에 우리 뭐 국회의원 깃발이랄지 상조기를 배치해놨다가 그래 작은 배려라도 하는 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이 어떻게 하면 당원들에게 배려하고 우리가 받은 응원을 마음으로라도 돌려드릴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않냐. 이 혁신안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정말 이 부분에서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혁신안처럼 당원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우리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당원 복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건데 함께 좀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나면 당원 된 자부심 느끼고 또 사람들에게 야 당원 가입하면 이런 게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열심히 생각합니다. 우리 시당에 많은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은 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천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당에서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작년에 상대당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는 공천을 받기 위한 정류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기 고모님들, 우리 당의 역사 함께 하신 고모님들을 정말 초청해서 그 교육할 때 당의 역사에 대해서 뼛속같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슴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으로 뛰고 손과 발은 지역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머리로는 정말 해결할 능력이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좋은 말인데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번에 그 보궐선거 할 때도 그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을 때 여러 당원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